번째 순서는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으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또 주말 그 이틀 쉬었다고 입이 아직도 안 풀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네. 아유, 시장을 또 하필 더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예, 지난 주말 같은 경우,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위메이드 사태가 터지면서 시장을 좀 짓눌렀었던 그러한 상황이죠. 오늘도 이제 위메이드가 상당히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개별 종목으로 이제 좁혀지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뭐 진짜 오르는 종목들이 가뭄에 콩나듯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정현원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장 분위기는 중화권 증시가 우리 국내 증시를 좀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일단 추수감사절로 뚜렷하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특히 중화권 증시 영향을 더 받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상당히 민심이 좀 동요하는 부분들,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성공시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화 단계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봤었던 예측과 다르게 코로나로 인한 방역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현지인들 보면 몇 가지 우리가 그러니까 몇 가지 소식들을 보면 첫 번째는 폭스콘 공장 같은 경우 노동자들이 이제 도망갔잖아요. 네. 못 들어오게 일단 막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강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면 중국도 이제 이걸 휴대폰에 입력하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북경에 있는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갔다가 북경으로 들어오려면 못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당신 들어갈 수 있어라고 당국의 허가 떨어질 때까지 못 들어가요. 내가 코로나 안 걸렸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전히 이동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라는 점, 이런 것들과 갑작스러운 또 봉쇄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폭발하면서 지금 중국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화까지 될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지금은 이제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릴 때 종목별로의 움직임은 어떨지, 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펀더멘탈은 탄탄한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두 가지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두산밥켓의 리포트를 보도록 하죠. 4분기에도 양호한 성장세가 기대된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3분기에 실적이 좋았어요.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 중에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3분기 연결 실적을 보면 이게 이제 미국 회사니까 이제 달러로 나오는데요. 17억 8,600만 달러. 왜냐하면 이게 달러 표시하는 게 좀 정확하죠. 환율 제거하고요. 어찌 됐든 우리가 이제 이 수치보다는 YOY 기준으로 33%나 늘었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2억 3,800만 달러. 그래서 이것도 YOY 기준으로 114%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산 밥켓 하면 뭐죠? 우리가 이제 굴삭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산업용 기기를 만드는 건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13%에 달해요. 엄청나게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죠. 서프라이즈를 갖고 왔는데 일단 좀 상황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볼륨, 그러니까 이제 외형이 커졌고요. 믹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물건들은 여러 가지 이제 진전을 넣고 팔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가격을 또 인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비용 증가,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오히려 더 능가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높은 영업이익률을 갖고 왔다라고 지금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지금 10%가 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실적이 양호한 상황이 4분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뭔가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뭐 좀 뒷장에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3분기 매출만 일단 놓고 본다라면 컴팩트 장비가 32%가 늘었습니다. 컴팩트 장비라면 우리가 이제 뭐 현대 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제 대형 이제 굴삭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작은 거, 그거보다 좀 작은 거, 이런 부분들의 이제 소형 뭐 장비라든지 건설 농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그런 굴삭기 말고 다니다 보면 뭐 지하철 공사할 때 보면 한 사람 타가지고 이렇게 딱 좀 진짜 뭐 미니카 같은 뭐 그런 굴삭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포터홀 파워가 40%. 이게 우리가 얘기하면 이동식 발전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전원을 끌어올 수 없는 곳에서는 이런 발전기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용 지게차가 37%가 늘었어요. 이거는 좀 의외예요. 뭐냐면 지금 리쇼어링 정책으로 미국 내 공장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현대차가 오하이오에 공장을 지으면 그 안에서 뭐 타이어를 나르던 뭐 사람이 못 나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지게차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단순하게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생각을 좀 바꾼 게 우리가 이제 일반 뭐 현대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땅을 파가지고 전선을 묶고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공장을 지으면 그 안에 수많은 작은 지게차들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러한 부분들의 산업용, 이게 이제 산업용 차량인데 마진율이 2021년에는 0.9%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2020년부터 분기별로 영업이익률이 늘어납니다. 2.5%, 6.9%, 무려 9.8%까지 단계별로 영업이익률이 늘어나고 있어서 평균 마진율이 6%에 달한다? 이거는 뭐 정말 좀 드라마틱한 변화죠. 이런 것들이 두산마켓의 현재 지금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매출 안에서 컴팩트 장비랑 포터블 파워, 산업 차량. 뭔가 제 친구 아들 조카가 네. 갖고 노는 그런 굴삭기와 포터 그렇죠. 차량 이런 게 예. 생각이 나는데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양호한 성장이 기대가 된다. 네. 투자 포인트로는 뭘 가져갈까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미국의 주택 건설 경기는 좀 둔화된다. 여기도 이제 그렇게 언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산업용 차량이라든지 지금 현재 농기계, 농업용 이제 비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컴팩트 장비 같은 경우 높은 백로그와 함께 낮은 딜러 재고가 있다라는 백로그 같은 거 이제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재고 수준이 낮다라고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죠. 3페이지는 표를 한번 좀 통해서 실적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한 성장률을 상당히 좀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3페이지 표를 좀 아래로 좀 내려주십시오. 3페이지 표를 아래로 내려서 중간에 매출액 증감률을 한번 보죠. 매출액 증감, 예, 그 표입니다. 매출액 증감률이 제일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2021년서부터 2023, 제일 끝이 2023년이거든요. 자, 매출액 같은 경우 컴팩트 부분은 올해 19% 되는데 내년에는 한 7.9% 정도 좀 증가할 것으로 봐요. 그다음에 GM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건 농업용 기계입니다. 농업용 기계도 여전히 고성장을 나타낸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포터블 파워 같은 경우 얘기한 그 발전기 이런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포크리프트 같은 경우 이 지게차인데 이런 부분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현대건설기계 최근에 요즘 굉장히 주가 좋죠. 그런 거 말고도 미국 내 리쇼어링 정책과 관련해서 산업과 농업 특히 시장 이런 쪽에 있어서의 점유율을 소리 소문 없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조금 여기 없었던 부분들인데 소리 소문 없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밥켓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기계주들, 장비주들의 강세가 나타나서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 대비해서 2023년도에까지 매출이 2배가 늘어난다고 나와 있고 그런데 제가 한번 매출은 2배인데 영업이익률은 유지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다라는 부분. 그래서 리포트는 현황 파악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업이익률까지 같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매출이 늘어날 때 영업이익률이 따라는 못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가 이제 규모의 경제가 커지면 영업이익률이 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있고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대당 판매 가격으로 따지니까 영업이익률이 못 따라올 수도 있는데 네. 영업이익률이 따라온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두산밥켓의 리포트를 믿어보겠습니다. 사실 두산밥켓이 포함되어 있는 그 산업군은 네. 제 주력 분야가 아니에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주력 분야가 나와요. 바로 미용 의료기기 예,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예, 업체입니다. 맞습니다. 클래시스에 대해서 한번 예. 볼게요. 여긴 또 제가 차영수장님보다 잘 알 수 있는데 네.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실적으로 증명할 편안함이라는 제목입니다. 4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전망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코로나 때 네. 치과나 뭐 소아과 같은 병원들은 좀 힘들었지만 네. 오히려 더 잘 된 곳이 피부과라고 들었어요. 저는 의외예요. 정현 아나운서는 이런 거 모를 줄 알았는데 몰라도 지금 유지가 되시는 분 대표적인 분 아닌가요? 어떻게 그럽니까? 관리해야죠. 네. 관리.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을 위해서 미리 알아두자 이거죠. 지금 그렇죠, 한다라기보다는 그렇죠. 공부 차원에서 그렇겠습니다. 자, 4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 매출액 같은 경우 380억 정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YOY 50%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187억, YOY 60% 증가했어. 자, OP 마진이 48%입니다.
지금 정현원서의 지금 소리가 여러분 들리셨어요. OP 마진 48%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4분기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이제 클래시스 잘 모르시는 분들, 남성분들을 보면 미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피부에 탄력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보통 이제 저는 리프팅 효과를 주는. 그러니까 리프팅이라는 이제 피부에 탄력을 주는데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샵 같은 데 쓰는 거죠. 이제 가정용이라기보다는 고가의 장비가 소위 이제 샵 같은 데 가서 이제 시술을 받는 그런 용도예요. 그래서 4분기 때 이제 장비 수요가 많고 아무래도 겨울에 이제 아무래도 피부 탄력이 여름보다는 좀 건조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이 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슈링크라는 이제 리프팅 관련된 기계가 현재 지금 글로벌 판매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 여러분들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좀 특이한데 우리가 이제 뭐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보면 브라질 매출이 굉장히 높아요. 브라질이 전 세계에서 성형과 미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매출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볼류머라고 새로운 이제 고주파 이런 어떤 피부 탄력 제품을 출시한다라고 보여져요. 4분기에 예상 판매 대수가 한 100여 대 정도 되는데 이게 100대 갖고 돼 하지만 이게 고가고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의료기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징이 있잖아요. 네. 워낙 비싸요, 장비가. 예. 그래서 이 장비를 사는 것도 비싸긴 한데 한 번 그 장비를 들여놓으면은 다른 장비로 대체하기보다는 계속 이 장비를 쓰기 위해 소모품을 써줘야 된다. 그렇죠. 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OP 마진이 높은 것도 딴 몫을 할 예. 텐데 앞으로 이 클래시스에 대해서 해외 매출 같은 부분은 또 어떤 것을 봐야 될지 소모품으로 인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이게 지금 일단은 제가 소모품 얘기는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그 글로벌 매출을 보면 2023년에 이제 브라질은 뭐 제가 말씀드렸고 태국 등 신흥국 쪽에서 이제 슈링크라고 제가 리프팅 관련한 것들이 침투가 본격 시될 것이다라는 거죠. 현재 지금 하이엔드급, 그러니까 고가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제품들이 과연 이제 어느 급으로 들어가느냐도 상당히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휴비치를 다뤘죠. 휴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들급에 들어갑니다. 고가는 일본 제품이 들어가는데 미들급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제 안경점에서 편히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피부 리프팅은 하이엔드급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쓴다라고 한다라면 어차피 이 뷰티샵에서 돈을 지불하는 층들은 중산층보다는 조금 상류층 계급들, 그러니까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피부에 관리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당신은 어떤 기계를 쓰느냐라고 했는데 그냥 범용 제품을 쓴다라는 것보다 남들이 못 쓰, 소위 말하는 명품을 쓴다라는 것들이 그들의 또 여심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브라질의 슈링크 판매 대수가 1,000대를 넘어섰고요. 앞으로 이제 3,000대까지 늘려가겠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뭐 뷰티샵 뭐 한 몇천 개를 이제 커버하는 그런 수준이 된다라는 것들인데 특히 이제 소모품 매출이 이제 늘어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매출의 변동성이 작은 거죠. 왜냐하면 기계를 파는 것은 변동성이 클 수가 있죠.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근데 이 소모품이 무서운 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소모품이 계속해서 팔린다라는 거. 이거는 뭐 굉장히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정연 아나운서가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화장을 할 때 어떤 화장품을 선택하느냐는 굉장히 좀 그 선택의 범위가 넓죠. 네. 그렇지만 내가 뭘 하나 딱 선택이 되면 탈락한 데는 매출이 제로고 선택된 건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걸 꾸준히 써주잖아요. 꾸준히 써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크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화장품도 본품을 사고 나서 마음에 들면 계속 리필용 제품으로 그렇죠. 꾸준하게 네. 쓰잖아요. 이 의료기기도 그런 면에서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 이번에 실적이 좋았다고 다음에 실적이 확 꺾이는 게 아니라 연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산업인 것 같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는 부분은 어딜까요, 또? 일단은 25페이지 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올해 매출, 이제 제일 끝에 있는 매출을 한번 보게 된다면 2021년에 한 1,000억 정도 팔았고 올해 1,400억 팔았으니까 40% 늘었죠. 내년에 1,700억 정도 늘어나니까 늘어난 부분들 한 26% 늘어나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 올해 460억에서 710억을 팔았고 내년에 거의 900억 정도 파는 거예요. 중간에 내려오면 쿨루덤 소모품이 내년도에 제품 파는 거랑 소모품 파는 거랑 금액이 얼추 비슷하죠.
그렇죠? 네. 전체 매출의 절반을 소모품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클래시스란 제품보다 소모품은 꾸준히 그냥 늘어가는 거예요. 특히 내수보다 수출에 있어서 소모품 YOY가 늘어나는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전에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모품 안 쓰고 기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소모품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죠. 26페이지에 있는 표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전반적인 추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 매출이 이제 이 기계가 깔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앉아서 소모품 먹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돈을 뭘로 버냐면 처음엔 프랜차이즈를 차려주는 걸로 돈을 벌잖아요. 그다음에 뭐죠? 물량을 대주는 걸로 돈을 벌잖아요. 결국 클래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6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게 된다면 소모품 같은 경우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매출 비중을 본다 하더라도 소모품 비중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 자, 왼쪽에 있는 표 같은 경우 막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급상승하죠. 결국 제품이 그러니까 기계가 팔리면 소모품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본다면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모품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표를 보게 된다면 국내보다 해외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매출 추이를 보다면 클래시스라든지 쿨루덤 소모품에 대한 추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저는 앞으로 의료 이쪽에서 볼 때 이 소모품 비중이 높은 클래시스를 좀 더 유심히 좀 지켜볼 예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신한에서 나온 리포트, 클래시스에 대한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분석했다라면서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믿어봐도 괜찮겠다라고 좋습니다. 클래시스, 실적으로 증명할 편안함이라는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한 줄 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차영수 시장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